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11일 동안 실시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전쟁 구역으로 가정한 연합훈련은 5년 만이고 기간은 역대 훈련 가운데 가장 깁니다. 미국은 핵 탑재가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들을 대거 투입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연계 훈련도 추진될 전망인데요.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무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밤하늘을 뚫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적진에 들어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특수작전 티크나이프 훈련입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한미연합 훈련을 앞두고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침투 연습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가정한 전국급으로 역대 가장 긴 11일 동안 진행되는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 장거리 폭격기와 B-1B 전략 폭격기, MQ-9 무인 공격기 등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도 총동원됩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훈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전쟁 도발 책동으로 규정하고 한 달여 만에 군사부문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습니다. 연합훈련의 강도에 따라 미사일과 방사포 등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도발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쇄적으로 여러 방식의 무기를 사용해서 응징하겠다. 미국에 대해서 최소한 억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으로 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은 연례 동계 훈련 중인 북한군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친일 굴종 외교로 과거사 문제를 절단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영상입니다.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문을 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난주 7일 발언을 유튜브용 짧은 동영상 쇼츠로 재가공했는데 대통령의 결단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내놓은 한일 관계 해법은 공약 실천이자 대통령 결단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나선 겁니다. 또 우리 정부 해법에 유럽연합과 유엔 등 10곳의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쪽 분위기는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파기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입니까? 국민은 친일 굴종 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전적으로 책임지고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IT 공룡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왔죠. 오늘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게 됐습니다. 양측의 공개 매수 경쟁으로 SM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한 달 넘게 극한 대립을 이어온 카카오와 하이브가 오늘 오전 전격 합의했습니다.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경영권을 포기한 하이브는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건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4,200여 원의 이수만 SM 창립자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는 SM의 주식도 한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도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SM의 주가는 지난 8일 장중 16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한 달 사이 SM의 주가가 2배가량 오른 건데 결국 누가 새 주인이 되든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거란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9천억 원을 투자받은 카카오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오는 26일까지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곧 SM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SM의 글로벌 지식재산권과 카카오의 IT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율적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SM은 하이브의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수만 단일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벗어나는 SM 3.0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갑작스럽게 입주가 중단되면서 수백 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 사이의 법적 분쟁 때문인데 무슨 사연인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개포동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강남권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알려져 분양권 경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입주지원센터 사무실 앞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갑작스럽게 입주 중단을 공지해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차 몰려든 겁니다. 조합은 어제 오후 SNS 대화방을 통해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를 지급할 수 없다며 입주 예정자는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내일부터 약 2주 정도 입주가 중단이 되면서 입주 예정이던 4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입주할 집에 열쇠를 준다는 소식에 수억 원대의 잔금을 하루 만에 마련하느라 곳곳에서 북새통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온 일가 친척들은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고 오늘 잔금을 못 처리해서 이렇게 여관 생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24일까지 대체 거주지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사철에 계약 초반인 시점이어서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물어드려야죠. 계약금은. 짐 보관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당분간 지내야 되는 어떤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지불해드려야 돼요. 혼란이 생긴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 간 법적 분쟁 때문입니다. 재건축 전인 개포주공 아파트 시절부터 단지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조합 측은 요구액이 너무 크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오는 2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절차가 시작된 건데 법원은 최근 판결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해줘선 안 된다는 어린이집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24일 판결에 따라 입주 중단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최근 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뒤 사이비 종교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모양입니다. 중국에서도 사이비 종교의 폐단이 커지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황금색 승복을 입고 예불을 준비하는 이 남자. 기공대사라는 유명 티벳 승려입니다.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치는 사진에 황금 동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当地的好多就是穿僧衣的喇嘛，还有一些藏民去迎接他们，让我们不由得怀疑他是假的。
하지만 진짜 정체는 전직 교도관 출신인 왕싱푸라는 이름의 한족 남성. 신분증을 위조해 티베트인으로 변신한 뒤 자신이 환생한 살아있는 부처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몰려든 신도가 3천여 명. 복을 빌어준다, 절을 짓는다. 다양한 명목으로 10년 동안 20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협박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왕싱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불교 성지인 오대산에서 승려들이 정체불명의 현금을 나눠 가지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교와 도교 승려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중국 당국이 종교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종교인의 이름과 사진, 교파 등의 정보가 담긴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하면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식이 잠시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 내 종교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 불교만 해도 신도가 1억 명, 승려는 20만 명이나 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